코로나 현실을 넘나들며 진정한 나를 찾아가는 시간, 청소년 진로 탐색 프로젝트 꿈틀 시즌 8입니다. 자, 여러분 이거 많이 아시죠? 이제 이렇게 이게 당신을 존경한다라는 이런 수어인데요. 이게 요번에 이제 덕분에 챌린지 때문에 많이 유명해졌는데, 요번 코로나 기간을 겪으면서 정말 이 수어를 사람들이 관심을 더 갖게 됐고 많이 알려지게 된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수어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볼까 하는데요. 자, 이분들 어떻게 보면 이 수어 통역사분들 왠지 화면 하단에 동그라미 안에서만 존재할 것 같은 그런 분들인데, 그 동그라미 안에서 그림자처럼 활동하시는 우리 김주연 수어 통역사님을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수어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제가 처음에 딱 멋있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하려고 했더니 아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한국수어 통역사 김주연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지금 저 말고 수어 통역사를 만난 적이 있으세요? 본 적이 있으세요? 없어요? TV에서. TV에서 봤죠. 맞아요. 물론 코로나 이전에도 뉴스나 지역 행사에 수어 통역이 있었지만 2020년 2월 코로나19 정부 브리핑을 계기로 수어 통역사가 배치가 되고 아마 TV에서 많이들 수어 통역사를 보게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수어 통역사에 대한 인식도 많이 향상된 것 같습니다. 제가 현장에 이제 수어 통역을 다닐 때 그걸 직접 느꼈던 적들이 있어요. 예전에는 수어 통역을 가면 저 사람 뭐지? 시커멓겠고 뭐지? 이런 눈빛도 있었고, 반면 또 자원봉사 온 사람인가? 이렇게 생각하는 일들도 많았는데, 이제는 농인과 함께 이제 수어 통역을 하러 가면은 통역사시죠? 이렇게 알아보는 분들도 계시고, 먼저 이제 수어 통역을 잘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배려해 주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코로나19로 물론 안 좋은 일들도 많았지만 수어 통역이 이제 부각되고 수어 통역에 대해서 국민들의 인식이 많이 향상됨을 제가 느끼기도 했습니다. 그럼 과연 수어 통역사는 정확히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전에서 먼저 그 뜻을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먼저 수화랑 수어 좀 헷갈리지 않아요? 네. 그쵸? 수화 아닙니까? 수화. 네. 예전에는 한자, 손수, 말씀화, 수화라고 해서 손으로 하는 언어, 수화라고 많이들 일컬었는데요. 2016년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고 그 법령 안에 한국수화언어, 즉 한국수어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화라고 말해도 틀린 건 아니에요. 하지만 법령에 따라서 우리가 한국수어, 수어라고 많이들 사용을 합니다.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러면 수어 통역사 한번 볼까요? 수어를 모르는 사람에게 뜻이 통하도록 말을 옮겨주는 사람, 또는 농인에게 수어를 통하여 말을 전달해주는 사람.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농인에게 청인이 있으면, 청인은 저나 여러분처럼 듣고 말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농인과 청인이 있을 때 농인이 하는 한국 수어를 제가 음성 언어로 변환해서 청인에게 전달하는 일, 그 다음에 청인이 하는 한국 음성 언어를 제가 수어로 변환해서 농인에게 전달하는 그런 일 하는 사람들을 수어 통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수어를 알면 모두가 수어 통역사일까요? 아니요? 잘해야죠. 수어를 알고 수어를 그럼 이해를 할 수 있겠죠. 농인한 수어를 이해하고 음성 언어로 전달할 수 있겠지만 그 통역의 깊이나 그 책임성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한국에 국가에서 공인하는 민간 자격으로 수어 통역사 자격 제도가 있습니다. 물론 공식 석상에서 수어 통역을 우리가 흔히 보는 수어 통역사들은 모두 이 수어 통역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이 통역사 시험은 1년에 한 번 있는데 시험이 1차 필기 시험, 2차 실기 시험, 3차 연수까지 이렇게 3차까지 나눠서 진행이 됩니다. 1차 필기 시험에서는 국어를 알아야 저희가 한국서를 통역하겠죠. 그리고 청각장애인의 이해, 수화통역사의 기초를 문제로 푸는 테스트를 치고요. 2차 실기 시험에서는 직접 수화하는 걸 시험을 칩니다. 그래서 수화 영상을 보고 필기 통역, 그다음에 수화 영상을 보고 음성으로 통역하는 것, 음성을 듣고 수화로 통역하는 것까지 테스트를 하고 3차 연수로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하면 프리랜서나 뭐 공공기관, 서울 쪽에서는 뭐 박물관 이런 관람시설에도 요즘엔 통역사들이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처럼 지역에 있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먼저 일을 시작하고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조금 늦게 땄어요. 그런데 저는 3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자격 취득까지. 개인 차이는 있겠지만 기초부터 배워서 자격 취득까지는 굉장한 시간과 좀 노력이 많이 투자되어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원주시 수어통역센터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는 것처럼 방송 수어 통역 외에도 다양한 현장에서 수화 통역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우선 농인 생활에서 필요한 부분에서 수화 통역을 하는데 쉽게 병원 갈 때,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뭐 구매하신다던가 수리를 한다던가 뭐 보험을 가입한다던가 뭐 아파트 전세를 구한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예약, 구매, 정확한 의사 전달이 필요한 부분에서 저희가 요청을 받으면 동행으로 해서 수화 통역을 제공합니다. 물론 간단한 업무는 영상 전화로도 수화 통역을 제공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이 농인이시고 자녀가 성인일 때 자녀 교육 상담 같은 경우, 또 그다음에 결혼식, 돌잔치에도 저희가 통역을 요청하면 손님들은 성인이시니까 저희가 통역을 지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또 순간순간 상황 파악을 좀 빨리 해야 좀 정확한 통역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법원, 경찰서, 검찰 이런 쪽에도 민원인이 농인일 때 수화 통역을 의뢰하면 저희가 가서 통역을 합니다. 저는 법원, 경찰, 검찰 다 통역을 가봤었는데요. 각 기관마다의 특성을 알면 조금 통역을 상황에 맞게 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행사나 세미나, 교육에도 저희가 통역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실 교육 통역이 제일 어려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사님들이 하는 말씀을 그 학습자의 농인에게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강사님들 못지않게 공부를 해 가서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그리고 장시간 내는 통역은 제가 혼자서 계속 할 수 없기 때문에 파트너 통역사와 같이 단어를 통일한다던가 이런 사전 준비들의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많이 보시는 뉴스나 브리핑, 그리고 선거방송 등에도 저희가 방송 통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의 통역은 사실 원고를 미리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날의 뉴스, 그날의 브리핑이기 때문에 통역사로서는 많은 정보를 미리 검색을 해보고 어떠한 얘기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준비를 해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희가 보여지는 것에 비해서 더 많은 준비의 시간을 갖춰야 합니다. 수화통역사가 어떻게 통역하느냐에 따라서 올바른 정보가 제공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통역에 대한 책임감이 상당히 큰 부분이 있죠. 사실 의사소통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사소통을 하죠? 말로, 그죠? 네, 청각장애인들은 뭘로 의사소통을 하죠? 수어로. 또 이제 수어를 모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 제스처나 필당 적어서 이렇게 얘기 나누는 거, 그다음에 입모양을 보고 대화 나누는 구화, 그리고 또 수어가 있겠죠. 근데 청각장애 정도나 재활 훈련을 어느 정도 받았느냐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지만 제가 만난 농인들에게는 수어가 최고의 언어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한국어를 쓰는 것처럼요. 여러분들도 어떤 분들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농인도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쓰면 되잖아요. 자막 보면 되잖아요. 이렇게 얘기들을 하시는데 농인에게 한국어는 어쩌면 우리가 영어를 보고 쓰기 어려워하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농인에게 모어는 수어니까요.
그래서 농인에게 수화통역은 꼭 필요한 일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수화통역사로 일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봤었는데요. 그중에 생각나는 이 몇 가지를 얘기해 볼까 해요. 제가 수화통역하면서 되게 감동받았던 통역이 있었는데 이 통역이 뭐 어려웠던 통역은 아니에요. 작은 일들을 몇 가지 제가 지원해서 통역을 했었는데 너무 무더운 날이어서 제가 동행 통역하면서 사실 마음으로 굉장히 힘들었어요. 아, 이렇게 더운데 이러면서. 그런데 그 통역을 마치고 이 농인분께서 가방 안에서 미지근한 박땡스 음료를 딱 주시더라고요. 그 딱 음료를 진 손이 제 앞에 딱 온 장면이 딱 그림처럼 제가 지금 기억에 남아요. 저는 뭐 물론 난이도가 있는 통역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이 작은 통역들을 도와준 저에게 본인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었던 거죠. 저에게 그 마지막까지 들고 있던 그 음료를 전해주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또 감동받았던 건 이 작은 일도 제가 하나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던 일이었고요. 또 여러 가지 기억나는 일들이 많은데 아마 20살 남짓 됐을 거예요. 어린 농인이었는데 임신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성인에 비해서 출산에 대한 정보도 많지 않고 되게 난산이었는데 분만실에 제가 따라가서 같이 통역도 하고 호흡도 하고 그게 좀 어려운 출산을 도왔던 일들, 그리고 조금 대기업 같은 회사에 면접을 보고 지원한 친구들의 뭐 면접부터 뭐 현장까지 제가 통역을 지원했던 일들, 그리고 결혼은 굉장히 또 아름답고 중요한 일이잖아요. 그 농인 커플이었어요. 근데 부모님 다른 가족들은 수화를 몰랐던 거죠. 그러면 상견례 할 때 의사소통이 정확히 안 되니까 수화 통역을 요청했던 거였고, 제가 상견례부터 결혼식까지 통역했던 일들도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무대나 방송에서 하는 통역들이 저에게는 어떻게 보면 뭐 물론 똑같이 큰 뭐 일이고 기억에 남는 일이겠지만, 저는 실제 농인과 가까이에서 일상을 함께하는 통역이 가장 보람되고 기억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경험을 통해서 제가 생각하는 수화통역사란 농인과 사이를 잇는 브릿지, 다리라고 생각합니다. 크던 작던 보이는 곳에서던 아니던 농인이 사회와 소통할 수 있도록 그 사이를 잇는 다리. 되게 좀 공감이 되시나요? 네. 네. 앞으로 저도 그 다리 역할을 튼튼히 잘 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수화통역사가 되었을까요? 사실 전 중고등학생 때 뭐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를 잘한 것도 아니고 특출나게 잘하는 것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제가 다른 사람과 어울리는 걸 좋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뭔가 하는 걸 좋아한다는 걸 깨달았죠. 그래서 늦게나마 사회복지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나중에 수화통역사로 자리를 잡고 나서 부모님이 댁에 가서 제가 예전에 부모님께 뭐 적어드린 편지, 성적표 모아놓은 상자를 열어보고 거기서 제가 쓴 편지를 봤는데 언제 썼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사회복지사가 되고 싶다고 적어놓은 걸 제가 뒤늦게 발견했어요. 엄청 신기했었죠. 그런데 제가 그런 꿈을 가졌지만 대학 진학을 뭐 꿈에 맞춰서 하진 못했어요. 성적에 맞춰서 좀 갔었고, 뒤늦게 제가 좋아하는 일이 사회복지 쪽 일인 걸 제가 깨닫고 복수 전공으로 사회복지 공부를 더 했었습니다. 그렇게 사회복지 공부를 하다가 수어라는 걸 만나게 됐고, 수어를 배우면 나중에라도 제가 더 써먹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에 공부를 시작했었죠.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다니면서 수어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제가 사실 첫 시간에 좀 실망을 했었어요. 영어가 짧은 저로서는 수어를 배우면 세계 어딜 가서도 통할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아까 제가 법령에도 그렇고 뭐라고 했죠? 수어는 한국 수어. 그러니까 한국에서만 상용되는. 그래서 한국어, 뭐 영어, 일본어가 있는 것처럼 한국 수어, 미국 수어, 일본 수어가 다 다르게 있습니다. 나라별로 다르다는 거죠. 좀 아쉬웠지만 어쨌든 제가 그렇게 기초부터 해서 수어 공부를 시작하게 됐고, 졸업을 앞두고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진로를 고민하다가 수어를 배웠으니 수어와 관련된 일을 해보자 하는 생각으로 제가 경상북도에 있는 경북농아인협회에 지원을 하고 9대1 상황에서 면접을 합격해서 제가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꿈을 이룬 걸까요? 내 꿈은 네. 완성? 근데 저는 아직 아니라고 생각해요. 수화통역사가 되는 거, 의사가 되는 거, 변호사가 되는 거, 그게 꿈의 끝은 아닌 거잖아요. 내가 수화통역사가 돼서 어떻게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게 바로 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나이에도 아직 제 꿈은 현재 진행형인 것 같습니다. 또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일을 위해 오늘을 또 열심히 살아가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농인에게 배운 지혜가 있습니다. 바로 괜찮아 경험입니다. 괜찮아 경험. 요것은 농인의 자녀, 저희가 코다라고 합니다. 코다 영화 감독이자 작가인 이길보라님의 저서 제목이기도 한데요. 이 작가님은 농인 부모님의 작가님에게 해주시는 늘 얘기, 괜찮아 경험이야, 이렇게 해주시는 얘기와 긍정적인 삶의 태도에 삶을 마주하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어요. 걱정해봤자 할 수 있는 건 없으니 직접 해보는 것이 맞다라는 철학을 배웠다고 하셨죠. 근데 저도 농인들을 만나면서 직접 경험을 통해서 이 말이 제 삶의 지혜가 되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제가 통역을 지원을 했는데 농인의 일이 계획대로 되지 않거나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통역을 지원한 입장에서 제가 농인분들에게 어떡해요, 너무 뭐 많이 속상하시죠, 이러면 농인분들이 항상 저에게 괜찮아 경험, 이렇게 답을 주셨어요. 많은 분들이 좀 그랬던 것 같아요. 우리가 쉽게 경험이 중요하다고 머리로는 알지만 해보지 않으면 정말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해보자, 해봤으니 실패해도 괜찮아, 일단 해봤으니까, 이런 정신들이 저나 여러분의 시간을 더 채워줄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처음에 아무것도 모르고 시작했던 그 수화, 좋아서 시작한 그 수화 하나로 제가 수화통역사가 되고 방송 수화통역도 하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이 이끌어준 것 같습니다. 제가 수화통역사로 무대에는 많이 서봐서 다른 분들이 하는 얘기를 통역으로 많이 전달을 해봤는데 사실 전 전문 강연자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강연에 오기 전까지 고민을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강연을 의뢰받았을 때도 이걸 내가 해야 되나? 너무 무서워서 덜덜 떨고만 있는 건 아닐까? 입이나 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했는데 괜찮아 경험. 일단 저에게 주어진 경험에 제가 도전을 해보게 된 거죠. 어때요? 오늘 좀 괜찮은 것 같나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제가 근래에 읽은 책에서 봤던 문구가 하나 있는데요. 내일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온다입니다. 여기에 제가 한 가지 생각을 더 했습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내일, 내일을 위해 오늘도 경험한다면 조금 더 성장한 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죠. 공부와 진로를 위해 많은 고민을 하는 여러분들도 큰 것이 아닌 작은 것이라도 내일을 위해 오늘 더 한 가지 고민한다면, 경험한다면 오늘 여기에 오신 것처럼 또 다른 내일을 만날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제가 늘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서 통역사 김주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연 통역사님이랑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그런데 얘기를 이렇게 쭉 하시는 걸 제가 보니까 원래 이렇게 의상을 수어 통역사들은 이렇게 검게 그림자처럼 입어야 되는 겁니까? 네. 저희가 아무래도 수어, 시각 언어를 이제 통역을 하다 보니까 네. 농인분들이 수어를 봤을 때 눈에 피로감이 없도록 이제 화려한 장신구나 뭐 네일 같은 거는 좀 안 하는 편이고요. 그다음에 잘 보일 수 있도록 제가 이제 의상이 배경이 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무채색이나 좀 어두운 계열, 가장 쉽게 이제 검은색 옷을 단정하게 많이 입는 편입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래도 이렇게 화면에서 뭔가 사람들한테 눈에 띄고 싶고 좀 보이고 싶어서 화려하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민원을 받겠죠. 수어통역사의 복장이나 너무 거슬린다. 네네. 너무 보기 힘들다. 그런 얘기들을 하실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아니 근데 또 그거 있잖아요. 이 수어라는 게 전 이제 단순하게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이렇게 덕분에 챌린지에서 이렇게 하잖아요. 네. 존경합니다 이렇게. 네. 근데 이게 만약에 많이 존경하면 이렇게 하면 진짜 이게 많이 존경하는 겁니까? 좋은 질문이신데요. 예. 사실 수어에는 예. 문법처럼 저희 수어 단어를 표현하는 손, 수형, 수위, 위치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 비수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존경할 때는 이 표정과 몸, 위치로
이런 식으로. 오. 뭐 예를 들면 좋다도 네. 이게 주먹을 살짝 쥐고 코앞에 대면 좋다라는 수화인데 정말 좋을 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정말 좋을 때? 좋다. 아, 이게 누구인데 좋다? 정말 좋을 때. 네. 수어 배우신 분 같아요. 정말 아, 좋다. 이런 비수지와 이런 약간의 이렇게 동작이 조금 더 너무 과하면 곤란하고요.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감정을 담으면은 이게 말이 되는 표현이군요. 그렇죠. 저희가 음성 언어도 화가 날 때 목소리가 커지고 약간 센 발음이 나가는 것처럼 수어도 뭐 시각 언어니까 그런 보여지는 부분들까지 음성 언어와 좀 유사한 부분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좋습니다. 저도 궁금한 게 많이 있지만 우리 학생분들도 궁금한 게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학생들의 질문을 한번 받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질문해 볼까요? 네. 좋아요. 좋아. 코로나19나 새로 생긴 단어 아니면 생소한 단어들을 번역하실 때 어떻게 번역하시나요? 좋은 질문이에요. 네네네. 생소한 단어나 심지어 모르는 단어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럴 그건 때가 뭐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소위 멘붕이 오죠.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새로운 그 국립국어원의 새수어 모임이라는 수어 연구 그룹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수어를 연구를 해서 보편적으로 쓸 수 있는 수어 단어를 정해서 발표를 해줍니다. 그러면 저희가 그 수어를 이제 공부를 해서 익혀서 사용하는 거죠. 사실 이제 새로운 용어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뭐 예를 들면 뭐 지금은 흔하지만 뭐 와이파이, 하이패스, 코로나19, 뭐 드라이브 스루 이런 단어들이 처음에 생겼을 때는 정해진 수어가 없었어요. 그러면 농민들이 쓰긴 써야 되는데 정해진 수어는 없고 그럼 각 지역에서 그것을 비슷하게 수어로 농민들이 사용을 합니다. 어떻게든. 뭐 예를 들면 와이파이 같은 경우에도 와이파이 그림 모양을 따서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도 쓰고 그렇게 쓰다가 가장 농민들이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단어 하나로 조금 고착화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되는 경우도 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수어통역에서 쓰는 단어들은 연구 모임에서 지정을 해서 공표를 하면 저희가 그 수어 단어를 쓰게끔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기관에서 새로운 수어를 만든다고 해도 보는 사람 입장에서 그거를 모르면 해봐야 의미가 없잖아요. 이분들은 또 그렇죠. 새로 배워야 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새로운 용어, 단어들은 사실 한국어도 새로운 말들이 생기면 저희도 배우고 근데 따로 막 그걸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다 자꾸 접하고 들으면서 무슨 뜻이지? 이렇게 아는 것처럼 농인분들도 새로운 수어를 TV에서 통역사가 쓰는 걸 보고 저 단어를 저렇게 쓰는구나 이렇게 해서 배우기도 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자, 다음 질문 또 받아볼게요. 좋아요. 수어를 배우고 싶을 때 가장 효과적으로 배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수어를 배울 수 있는 곳들은 이제 저희가 근무하고 있는 수화통역센터에서 수화교육을 하는 곳에서 배우실 수도 있고 대학에 진학해서 수화통역을 전공을 하면서 배울 수도 있고요.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게 언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가 영어 배울 때 어떻게 영어 공부 제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요? 외국인이랑 같이 사는 게 제일 좋지 않을까요? 뭐 살 수까지는 없겠지만 외국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제일 빨리 배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수어를 빨리 배우고 싶어서 농인분들을 자꾸 만나서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오늘 학생분들이 정말 실제 수어 동아리 분들도 네. 있고 해서 굉장히 수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늘 이런 학생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 나눠보셨는데 어떠셨습니까? 네. 이렇게 수어에 관심 있는 분들인지 제가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얘기가 오히려 더 수어라는 거에 대해서 부담을 갖게 해드린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지만 이게 이제 수화통역사가 진짜 어떤 일들을 하고 어떻게 공부를 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해 갈 것 같아서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그리고 저는 뭔가를 바로잡는 시간이 됐던 것도 같아요. 저도 이 수어 통역사분들이 이제 자원봉사자분들이 아닌가라고 생각했는데 이분들 돈 받고 일한다는 거 정확하게 돈 받고 월급 받는다. 네, 월급 받는다. 월급 받는다. 프리랜서도 있지만 월급 네, 프리랜서도 받고 기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다. 이런 얘기 또 한번 들으면서요. 그래도 분명히
페이를 받고 일하시는 분들이지만 그래도 사회적으로 누군가를 크게 돕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응원이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예전보다 많이 이제 화면에 나오시고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위치지만 그래도 수어 통역사분들 보면은 그래도 한 번씩 화이팅 하라고 응원의 메시지 한 번씩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화이팅! 화이팅 이겁니까? 화이팅. 네, 똑같습니다. 이건 똑같네요. 화이팅, 화이팅. 자, 그럼 우리 주변에 있는 농인분들과 그리고 수어 통역사분들 힘내라고 화이팅 하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얘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화이팅! 네. 이거 뭔지 아십니까? 이게 박수, 수어로 박수인데요. 요번에 한국 수어의 날을 맞이해서 한 앵커분과 수어 통역사분이 같이 동시에 수어로 손발을 맞춰서 같이 이야기를 전달했던 적이 있습니다. 정말 감동적인 장면이었는데요. 이 수어 우리가 조금씩 배워놓으면 아주 유익하게 쓸 것도 같고 우리 소통에 훨씬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꿈틀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네, 박수 쳐드리고요.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화이팅! 박수!